예,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또 인사이트 뷰를 들어보죠. 김동섭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스닥은 확실히 좀 오르려고 하다가도 뒷심이 부족한 것 같고요. 보면 이제 다우 지수는 견조하거든요. 그럼 어쨌든 간에 가치주 중심의 장의 흐름들은 좀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될까요? 가능성은 뭐 열어둘 필요성이 있죠. 근데 이제 시장의 화두는 부양책이 아주 중요하죠. 부양책이 사실은 이전부터 다 통과가 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계속해서 시장에 반영을 안 하다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원 통과하고 계속 수정 법안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통과하고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다고 하죠. 완전히 통과가 됐어요. 그럼 이제 재료는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경기 부양책 때문에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어요. 아시는 금리예요. 금리 문제. 이 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마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뭐 시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뭐 4%도 괜찮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만 가도 난리 납니다. 근데 이제 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생각한다면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발행해야 될 국채가 총 얼마인 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약 20조 원입니다. 20조 달러. 그러니까 지금 1조 9천억 또 포함해서 된 것이니까요. 국채는 계속 발행해야 돼요. 그럼 연준이 이 장기채를 사줄 수 있는 돈이 얼마냐면 약 1조 3천억 불? 그러면 지금 시장에 돈이 메말라 있는 상태예요. 연준도 할 게 별로 없어요. 연준이 대응할 수 있는 게 거의 지금 없어요.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글쎄요. 그것도 뭐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결국 그 금리는 올라가는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때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옐런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1조 9천억 불의 경기 부양을 하면 인플레이션 없을 거고 내년에 완전 고용 이룩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완전 고용에 대해서는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옐런이 그 벤버냉키 의장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인플레이션하고 완전 고용을 실현을 했어요. 물론 그 완전 고용에는 또 다른 게 있죠. 근데 저는 인플레가 없을 거라는 옐런의 발언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없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당시에도 지표를 바꿨어요. 지표를 바꿔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그 밥상 물가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 가보면요. 이거 웬만큼 사가지고는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심각합니다, 굉장히.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수면 밑에 둬버리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만 지표를 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금리가 향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은 아마 계속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다우가 일단 그 신고가를 쳤어요. 나스닥은 그렇지 못했고. 근데 이 금리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라면은 나스닥은 굉장히 어려울 거고 오히려 뭐 가치주 관련해서는 좀 다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월봉이라는 거죠. 월봉 지난달에도 이틀 남겨놓고 바뀌었어요. 근데 이달에는 아직도 3주나 남았네요. 꽉 찬 3주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난번 32,800이 보인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재 장중고점 32,389까지 갔으니까 약 420포인트 정도 남아있는 거죠. 거기까지 하면은 지수로는 1.23%인데 만약 32,800 넘으면 정말 뭐 답을 내기가 좀 부담스러운 기술적 분석이 나와요. 어쨌든 어떤 식으로 갈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또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밀리고 있거든요. 어저께도 한 1% 정도 상승하다가 약밥으로 마감했는데요. 일단 20조 선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상승을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나스닥이 사실은 과거에 이 다우를 끌고 갔어요. 지금 다우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나스닥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현재 나스닥은 기본적으로 끌고 가던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등 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96,800원인가요? 거기까지 갔다가 8만 원 초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8만 원을 잘 안 깨고 있죠. 기술적으로는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노무라증권에서 11만 원을 제시했어요. 거기에는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재료가 이제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모습이 뭐 기다려진다, 뭐 그런 거죠. 그게 대한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약간 달라요. 사실은 삼성전자의 시장을 이끌어갔던 그 투자자들이 전부 개인들이 대부분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들의 지금 고점, 여기 보시면 이 고점에서는 전부 개인들이 물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들어간 개인들이 일단 종목은 잘 골랐는데 수익은 지금 없는 상태죠. 96,800원에서 82,000원이니까 14,000원 빠진 거잖아요. 한 15% 정도. 그러니까 고점에 물리신 분은 15%, 저점에 사신 분들은 지금 한 2만 원 정도 수익. 그렇죠? 한 15% 정도. 그러니까 저점에 사신 분은 15% 이익, 고점에 사신 분은 15% 손실. 이 딱 정중앙에 있는 위치거든요. 근데 이제 노무라 측에서는 이거를 11만 원 정도로 제시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만약에 가도 쌍봉일 거고, 못 가면 추세 이탈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도 추가 하락을 만약에 한다면 삼성전자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 한 400조 정도 된다고 하죠. 그 400조 이상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55%인데 삼성전자가 총 50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50조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가 이제 앞으로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노무라 증권의 제한 11만 원이 맞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개인들을 끌고 가면서 이익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 수급인데요. 지금 수급에서 외인하고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오늘은 삽니다. 외인하고 기관이. 근데 금액이 별로 크질 않습니다. 너무 좀 안타까운 것은 외인이 3천억 원 샀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1.5%를 올라가요. 근데 지난번에 일자별로 보시면 외인들이 얼마 팔지 않았어요. 팔 때 많이 팔았어요. 9천억, 뭐 1조, 막 기관도 역시 뭐 9천억, 1조 막 파는데 주가가 기껏 빠져봐야 0.7, 8%, 1%, 1.5% 이렇게 해서 다시 제자리. 뭐 이런 식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3천억 샀는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뛰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진짜 외국인들이 귀환이냐. 어제 4,800억이 들었고 3천억이 들었는데요. 외국인의 정말 귀환이 이루어져야되면 사실은 뭔가가 좀 맞아떨어져야 돼요. 어저께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깊이 있게 얘기를 안 드렸는데 저는 환율에서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가 가치가 저평가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우리나라 호재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저점에서는 아주 소량으로 끌어올리고 고점에서는 대량 매도가 반복하고 있어서 지금도 또 그러한 양상이 아니냐. 시장에서 볼 때는 3,000포인트 저점이니까 매수에 들어왔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고점에서는 물량을 정말 많이 버리고 있고요. 저점에서는 오히려 물량을 소량으로 사올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걸 진짜로 봐야 되느냐에 대해 생각한다면 약간 더 시장을 관망기적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좀 잠깐 접근해 보면 지금 61선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61선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틀 전에 내려왔다가 다시 아래꼬리가 생겼었고 다시 어제 61선 관통 못하고 내려왔는데 오늘 61선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보면 굉장히 61선을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뚫어져서 보면 5일선과 21선이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61선이 누웠어요. 그러니까 61선이 올라가는 지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가면 이해가 되는데 눕는 입장에서 5일선과 21선이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재의 양상에서 양봉이 들어왔다? 이거는 추세의 반전으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어쩌면 물량을 더 털어내기 위한 전략적 행보가 좀 더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후행스팬 위치에서 이렇게 뚫고 가는 경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매물 압박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5장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만기주라는 거죠. 만기주는 변동성이 상당히 다를 수 있고 또 해외 시장과 또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루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